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숨기지 말고 드러내며 있는 그대로 살아야 마음이 편해진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을 조금 더 지나온 사람들은 이 말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 알게 됩니다. 노후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솔직함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줄 아는 조용한 절제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말을 줄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삼가야 삶이 평안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지켜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만회할 시간도 있고 관계가 어긋나도 새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무심코 꺼낸 이야기 하나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사생활을 숨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거짓을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꺼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삶과 사유를 바탕으로 노후에 후회 없이 살기 위해 비밀로 해야 할 6가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6가지는 사람과 거리를 두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조용한 울타리입니다. 먼저 재산과 경제적 형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의외로 서로의 형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집은 자가인지, 자녀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가볍게 꺼내는 순간 관계의 온도는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형편이 좋다고 말해도 부러움이 생기고, 형편이 어렵다고 말해도 걱정과 판단이 따라옵니다. 정약용은 재물은 드러낼수록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뜨린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산은 존경의 대상이 되기보다 계산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얼마를 가졌는지보다 없어 보이게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을 아끼고 생활을 단순히 하며 표정을 낮추는 태도 말입니다. 이것이 노후의 평안을 지키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녀와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녀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와의 갈등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이야기는 위로가 되기보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정약용은 가정의 일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식 문제를 여러 사람에게 털어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와 자책이 더 깊어질 뿐입니다. 노후에는 자녀 이야기를 줄일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랑도 불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몸의 병과 불편함입니다. 아픔을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공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관심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정약용은 병을 숨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병의 삶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삶의 전부처럼 말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아픔을 줄이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영광과 상처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 억울했던 일, 희생했던 이야기들은 분명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그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를 자주 꺼낼수록 현재는 작아집니다. 정약용은 지나간 일을 말로 붙잡는 사람보다 조용히 내려놓는 사람을 더 성숙하다고 보았습니다. 과거는 마음속에서 정리될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타인에 대한 평가와 판단입니다.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은 사람을 단정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규정하는 순간 관계는 닫히고 자기 삶의 폭도 함께 좁아집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판단하는 입이 가장 먼저 늙는다고 말했습니다. 노후에는 평가보다 관찰이 필요합니다. 말보다 침묵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외롭다는 말은 솔직해 보이지만 자주 꺼낼수록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외로움은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구조로 다루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외로움을 학문과 성찰로 다스렸습니다.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람을 붙잡기보다 자기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독서와 사색, 느린 일상,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6가지를 조용히 지켜낼 수 있다면 노후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숨긴다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놓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태도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조용히 존중받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후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닙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가벼운 습관 하나, 무심코 넘긴 선택들이 서서히 쌓여 마음의 균형을 흔들어 놓습니다. 정약용은 삶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이 겪는 불행은 외부에서 오기보다 스스로 허물어지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필요한 지혜를 새로운 기술이나 더 많은 인간관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덜 말하고 덜 드러내며 덜 기대하는 삶, 그 안에서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길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말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더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해야 할 것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태도는 이해받으려는 노력보다 이해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은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때라고 했습니다. 그 자유는 세상과 등을 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삼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살아왔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삶은 이미 그 사람의 얼굴과 태도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말보다 표정이 중요해집니다. 말보다 침묵이 깊이를 만들고 설명보다 태도가 신뢰를 쌓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군자의 품격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입을 여는 절제였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삶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노후에 사생활을 숨긴다는 것은 비밀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삶을 단정하게 정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말해도 되는 이야기와 혼자 품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모든 감정이 말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로 꺼낼수록 감정은 자리를 잃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자주 말하기보다 자주 돌아보기를 권했습니다. 조용히 걷고 천천히 읽고 하루를 정리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이 시간이 쌓일수록 사람은 외롭지 않아집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느슨해졌을 때 찾아옵니다. 노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함께 살아온 자기 자신입니다. 그 자신과 불편하지 않게 지내려면 사생활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평정심, 이 두 가지가 노후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정약용은 노년에 이르러 비로소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책임 때문에, 중년에는 의무 때문에 자신을 뒤로 미루지만 노년은 그 모든 짐에서 조금씩 내려와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모든 것을 털어놓지 마십시오. 사람은 비밀이 있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무너졌을 때 멀어집니다. 노후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자주 만나서가 아니라 만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과한 친밀함이 아니라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태도 위에서 자라납니다. 이제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셔도 됩니다. 말을 줄이고 비교를 내려놓고 자기 리듬을 지켜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삶은 조용히 빛이 납니다. 사생활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삶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에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고 필요한 평안을 더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존엄하고 이미 잘 버텨왔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조용히, 조금 더 단단하게 당신의 속도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 돈을 먼저 떠올립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보았던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은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노출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드러내도 괜찮았던 말들이 노년에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가볍게 흘려보냈던 관계가 나중에는 마음을 오래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말을 덜어내고 기대를 덜어내고 설명을 덜어내는 삶. 그 덜어냄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약용은 삶의 끝으로 갈수록 사람이 지녀야 할 태도는 지키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힘, 말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은 힘, 기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며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는 패배의 시간이 아니라 검증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지켜왔는지가 조용히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사생활을 숨긴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밖으로 흘리지 않고 모든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태도는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삶의 소음은 사라지고 침묵이 깊어질수록 내면의 질서는 회복됩니다. 그 질서가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고 누군가 떠나가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노년의 자유입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되는 자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보여주지 않아도 존중받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갑니다. 노후에 가장 아름다운 삶은 눈에 띄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를 감사하게 보내고 작은 불편에도 마음을 잃지 않으며 사람과의 거리에서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삶. 그 삶은 천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조금 줄이고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고 자기 삶의 문을 단정히 닫을 줄 안다면 이미 시작된 삶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괜히 설명하느라 마음이 지치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이해받음이 아니라
자기 수용입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자기 마음의 평온을 우선할 수 있을 때 삶은 더 이상 험해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수많은 글과 사유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 이제 당신의 삶도 그 지점으로 천천히 향해 가시길 바랍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는 조금 더 조용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에 불필요한 말 하나를 덜어내고 필요한 평안 하나를 남겨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